우리 오늘 뭔 얘기해? 사람들한테 왜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음. 힐링이 필요한지, 왜 심신통합 생활습관인 건지, 힐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힐링하고 우리가 말하는 힐링이 되게 다르니까. 솔직히 인스타에 힐링 해시태그 치면은 힐링 여행, 힐링 맛집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 보통 뭐 여행 가서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을 하고 아니면 잠을 좀 푹 자고 사람들이 좀 힐링을 가벼운 형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힐링이 아니야. 참 그렇다고 해서 힐링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내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어디 부상은 당한 데도 없고 뭔가 정말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어떤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극복해가지고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런 거를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영원한 건 없지.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나와도 아이폰 뭐 13 너무 좋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더 좋은 기능이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완벽한 건 그때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나중에는 항상 변하거든. 그래서 그런 상태에만 있어야 돼 라고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적인 힐링을 생각하면 그 너무 힘든 일이지. 그래서 진짜 힐링은 그런 게 아니야. 알아듣겠어? 힐링이 이러한 상태도 아니고 저러한 상태도 아니구나. 좀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힐링은 누구에게나 필요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야. 우리도 에너지야. 띠용 하나 이렇게 무슨 말이신지. 에너지는 잠재적인 패턴으로 있다가 어떠한 패턴이 생기면 그게 물질화가 되거든. 물이라는 게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잖아.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패턴이 생기면 그 물질이 변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치유한다는 건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그 패턴을 반대로 돌린다는 거야. 즉, 더 쉽게 말하면 패턴을 반대로 돌린다는 건 반대의 경험을 한다는 거야. 좀 쉬운 거부터 가보자. 신체적으로 내가 팔이 부러졌어. 그럼 팔이 부러지는 걸 힐링한다는 건 부러진 팔을 다시 붓는 경험을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쉽지.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가보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 난 무시 받아왔다고 그런 걸 느꼈어. 그럼 이 사람에게 힐링은 내가 무시받지 않고 반대로 완전히 내 의견이 존중되는 경험을 하는 거야. 또 다른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외톨이였어. 나는 항상 외로운 아이였어. 그럼 이 사람에게 힐링은 이 외로움의 반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험,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 더 가볼게. 내가 항상 무기력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어. 내가 뭘 해봤자 되겠어? 이런 사람에게 힐링은 내가 어떠한 일을, 그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 혼자서 할 수 있음, 내가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음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거야. 그걸 내가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면은 그게 힐링이라고 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봐봐. 이건 좀 관념의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항상 무시받았다고 생각했어. 난 무시당했어.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누굴 만나도 다음에 저 사람이 날 무시하겠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해. 그런데 이거를 힐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항상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의 경험을 바꿔야겠다. 이번에는 조금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10명의 남자를 만났어. 근데 9번째까지 나는 항상 차였어. 그럼 이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다음에 누굴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나를 차버리겠지? 그냥 나를 떠나겠지? 이러한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방어 기제가 올라오거든. 과거의 경험이 항상 그랬으니까 나 이번에도 또 다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마음,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그런 일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허나 반대의 경험은 이 사람에게 이번에는 정말로 온전히 사랑받는 경험을 받아보고 싶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태도가 달라지지. 왜냐면 이 사람도 나를 버리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안 뺏기려고 매달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 또 가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나는 온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품어내는 자신감이라던가 그런 아우라는 완전 다른 성향이거든.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암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힐링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면 돼. 그게 맘대로 되냐고. 그게 마음먹음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보통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더니 암이 걸렸네? 그리고 보통 내가 그 암덩어리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의 암세포가 생긴 이유는 그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챙겨 먹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고 그리고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못하고 막 과로 막 하고 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일어났을 때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 힐링이란 그 암세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생활습관 환경을 바꿔주면 돼. 잠을 제대로 자고 잘 먹어주고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걸 해결해주고 보통 스트레스나 감정 문제는 릴레이션십에서 오니까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이 암덩어리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그냥 암만 없어져버리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생활습관 안 바꾸잖아? 또 재발돼. 어쩔 수 없어. 근본적인 모든 우리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 이유는 생활습관이에요. 90%, 80, 9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맨날 보여주는 그 화면 있잖아. 거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생각만 바꾸면 되나요?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왜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그냥 생활습관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딱 계획적으로 하자 이것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뭐 엄마와의 문제가 있었어, 남자친구와 문제가 있었어, 남편과 문제가 있었어,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었어. 내가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들 해야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피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대화, 나누기 힘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 내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다시 바라봐주는 그 경험 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한 힐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쉽진 않아요. 노는 거 아닙니다. 힐링, 명상, 노노노노. 개빡세다. 힘들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빡세다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수해야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대한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좋은 직업이 나한테 온다고? 갑자기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온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 마술이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게 다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다 다양하잖아. 그래서 맞아.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힐링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살이 쪘어도 말이지 이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이 사람이 취해야 하는 길이 다 달라. 왜냐면 이 사람이 살이 찐 이유와 이 사람이 살이 찐 이유가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쟤 살 뺐대. 어떻게 해서 뺐대. 원푸드 다이어트 했대. 뭐 채식을 했대. 이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이제 속상한 게 사람들은 보통 빠른 효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자기한테 무리가 될 수 있는 걸 모르고 간단 말이야.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내가 나를 알면 저 사람을 따라하지 않아. 근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방법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따라가. 근데 힐링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취해야 될지 그거를 알 수 있어. 나는 당연히 그 길에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고 너에게 맞는 게 어떤 길이다라는 거를 제시해주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그 실천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나를 암으로써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절해 가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힐러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테라피가 있고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다양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음식이 보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잠이 보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내면화의 치유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경험은 굉장히 다르고 A에서 B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길이 똑바르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 아는 길 가고 싶어. 모르는 길 나는 안 가고 싶다. 나도 지금 이걸 여전히 하고 있거든.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직도 이 패턴 바꾸려면 멀었구나. 진짜 멀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그걸 누가 옆에 같이 알아주고 같이 있어주면 덜 힘들 것 같아서 오늘 그럼 힐링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봤네. 그래서 이제 힐링이 뭔지 알겠어? 오늘과 여기 끝.